네, 유동원의 마켓 시선 시간입니다. 유동원 투자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3,000선이 무너진 이후에 어제 장중한 때 또 3,000선이 회복되긴 했지만 3,000선 위에 다시금 올라서는 거는 약간 힘들어하는 양상이에요. 중국 증시의 동향부터 먼저 지금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조정만 보면 거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분위기죠. 분위기는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 4사분기 이전까지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가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변동성 장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A50 지수 선물로서 헤징을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정은 원래 예상은 전번에 3,400이 깨졌을 때가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 3,000이 깨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경기 관련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가 좀 더 큰 건데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관련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HSBC PMI와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를 보는데 그때에 나왔던 지표가 뭐냐면 카이신 PMI 지표라고 해서 원래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거지만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47.1이 나왔다. 8월 달이 예상치였던 47.7보다 낮고 그 전 달에 47.8보다 낮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게 지난주 말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좀 더 약간 황당한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 텐진 폭발이 시진핑을 노린 장점인의 도발이었다. 이런 식의 루머가 나오면서 사이가 3,000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나 증시는 원래 사회적 안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겠죠. 이게 이제 2013년에도 비슷한 뉴스가 있어서 그 천안문 광장에 탱크가 들어왔다 이런 루머가 있으면서 시장이 거의 1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패닉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루머가 되겠고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경제 지표와 펀디멘탈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을 들여다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가 시장 급격하게 상승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경제 지표가 받쳐주지 않으니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경제 지표가 회복을 할 경우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4사분기까지는 경제 지표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부양책이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양 카드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전에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신흥국 투자 금액이 14년 내 최저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단기적인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겠고요. 중국 증시의 그 적정 가치를 놓고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 5,000이 넘어가면서 5,200 가까이 올라갔었을 때는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4% 정도 굉장히 낮게 받고요. 지금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거의 7% 이상까지 올라갔고 또한 장기적인 ROE가 15%대가 아니라 14%대로 낮아질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 가격을 좀 들여다보면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5.5%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ROE가 14%에서 15% 정도 된다고 예상을 했을 경우에 적정 가격이 3,700 이상에서 4,400 이상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대에 대비해서는
뭐 적어도 한 25%에서 그러네요. 많게는 48% 정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펀디멘탈 차원에 있어서는 이제는 하락장을 대비한 헤징은 거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에서 48%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승의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코스닥 내의 성장주의 상승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의 상승과 맞물려 간 점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 며칠 특히나 어제 그제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네. 보면 중국이었다. 중국이 뭐 지금 낮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6% 이상 7% 가까이 성장을 하는 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성장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성장 대표주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제조기업들이 많은 상해 종합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코스닥도 성장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EPS 증가율,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뭐 두 자릿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 의한 성장주들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요. 네. 그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같이 경기 회복 지수가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좋지 않죠. 그렇다 예. 보니까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면서 상해 종합이 거기다가 빠져주니까 코스닥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국도 보시면은 경기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 지수가 앞으로 1년 내지 2년 뒤에 전고점을 갖다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번에 나왔던 5,200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자체도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올해 상승폭을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상승을 많이 했었죠. 올랐죠. 예. 그러면서 발류에이션 상에서도 P나 PB나 둘 다 중국과도 비슷한 모습으로 양상을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월까지 오니까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과 실적 상승이 가장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네. 변동성 양상이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돌리는 RI 지표를 놓고 보면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서 아마도 전 고점이었던 788이었죠. 이것을 아마 내년에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중국과 똑같이 비교를 해서 5.5%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놓고 봤을 때 711에서 752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작년 순이익 증가율이 30% 이상이고요. 올해도 20% 이상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가장 높은 고점은 앞으로 한 2년 뒤 1년에서 2년 정도 예. 뒤에 나타날 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8월 말 이때에서의 투자는 결국은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상승 여력은 올해 연초에 550에서 뭐 788까지 가는 그런 상승 네. 여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기대치는 좀 낮추지만 네. 그래도 상승 여력은 적어도 20%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종목 선별, 특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의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동원 투자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